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애플은 올랐고 메타도 함께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갔는데요. 메타부터 이슈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메타는 폴란드의 아마존, 알레그로와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이커머스 기업과 광고 부문 협약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기능, 바이브를 독립된 앱으로 분리하기 위한 테스트에도 들어갔다라는 두 가지 호재를 받아내면서 오늘 그래도 증시를 버텨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아마존은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발표 전 관망세, 여기에 더해서 독일에서 독일 내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가격 상한선 설정을 금지했다는 데에 대해서 반경쟁적 범위 위반 혐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로 과징금 7천억 달러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받아내면서 오늘 4%대 낙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H200 칩에 대한 수출 허용이 나온 지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이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가지 내놨는데요. 대중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수요가 막힐 수도 있다는 발언 나왔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모리 병목 현상으로 30년 만에는 처음으로 올해 게이머용 GPU를 새로 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도 남겼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명확히 혼조세를 오가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짙게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많은데요. 먼저 기술주 안에서 퀄컴부터 들어가 보시죠. 어제 매출과 EPS 모두 가이던스가 부진한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어제부터 급락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8%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은행들도 TP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간밤에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주 전반으로 부진한 가운데 이 안에서도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6% 가까운 상승세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이 안에서는 섹터별로 뭔가 명확한 호재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내면서 급등 혹은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도 제약바이오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모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 짙은 빨간불이 연출되어 있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죠. 위고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슈를 받아내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단의 동반적인 약세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이슈 정점에 있다라는 사실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센허스에서 위고비 알약 복제약을 월 49달러로 원래 가지고 있던 위고비의 가격보다 100달러 가까이 싸게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제약, 제네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노보노디스크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위고비 복제약 법적 조치에 대한 예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안 나간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기술주 안에서는 엔스로픽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어떤 일을 냈는지 다음 장 브리핑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엔스로픽이 또 AI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엔스로픽발 악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악재를 꾸준히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스로픽은 오늘 클로드 오퍼스 4.6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AI와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금융주가 함께 흔들렸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금융주 쪽도 약간은 건드릴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와 공시자료, 시장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요. 이런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주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JP모건, 다른 팩트셋 같은 금융기관들이 내는 리서치 보고서를 이제 AI가 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함께 금융주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10월 27일 최고점을 찍고 지금까지는 31%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마존 안에서의 세부 실적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하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중심 잡아보시죠.